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규정되고 또 특검 수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정 라인 핵심 두 축의 동반 사표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인데 구원투수로까지 거론되던 최재경 수석은 임명된 지 24일 만이고 또 정식 임명장을 받은 이후 불과 닷새 만입니다. 도리상 책임지는 차원이라는 게 이들의 사의 배경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탈할 경우에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더욱 큰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권력 내부 대응 시스템의 붕괴와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 네. 먼저 최재경 민정수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평시에도 민정수석의 자리는 청와대에서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법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최재경 민정수석의 할 일은 많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면에서도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예, 탄핵 국면에서의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민정수석실은 이른바 5대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또 감사원과 국세청을 모두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모든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취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들 사정기관을 통해서 청와대의 권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핵심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국면에서도 민정수석실이 많은 이와 관련된 법원, 정치권, 또 헌법재판소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민정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 자, 김현우 법무장관의 사의도 비슷한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검찰 수사가 강경한 분위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요. 어쨌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있었는데 이 끈이 사라진 셈입니다. 예.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또 탄핵에 맞설 수단이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고립무원 혹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이런 표현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앞서 지금 박성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청와대나 내각의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른 공직사회가 느끼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와 내각의 서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추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두 사람이 국가 기강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공직사회는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한 고위공직자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두 사람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와 내각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자칫 줄사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대변인 명의로 조금 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내부 붕괴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인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도리어 내부 균열이나 또 붕괴 조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도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 선언한 데 이어 오늘 정두원 전 의원 등이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당적을 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김무성 전 대표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최재경 민정수석 그리고 정부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모두 다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를 한 비박계 의원은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당 정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 탈당이야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정청 이 두 사람의 사이 이후에 그렇다면 누굴 후임으로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문제일 텐데 그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요. 예, 후임 인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후임 인선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누가 곁에 가려 하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절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 인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시간이 최대 20일이 걸립니다. 예.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다음 달 초쯤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파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